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이와 과장님들 그 행감 자료 또 준비하시고 또 바로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2페이지에 보시면 그 평택시 현안과제 대응 방안 수립 용역을 이게 전년도에 집행 잔행이 남았던데 이게 전년도에 집행을 평택시 현안과제 대응 방안 수립 용역에 해가지고 2억 전년도에도 2억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본 예산에 2억 세우고요. 예.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1억 5천 세워가지고 3억 5천 작년에는 3억 5천이었습니다. 이 집행 다 하셨나요? 집행 다 했습니다. 아, 다 하셨어요? 네. 근데 집행 잔액으로 좀 남아 있는 거고 2월 시킨 부분이 있었고요. 예, 완료는 다 됐습니다. 원래는 다 된 건가요? 저희 그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 그 집행 잔액은 2월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떴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계약된 금액이 완료가 다 안 되고 이제 2월 시켰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늦게 시작했던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했던 것들은. 근데 이제 2월 해서 이제 완료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행감 자료인가 그거 어디서 집행을 7천인가 하고 그렇게 돼 있던데 다 했단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4페이지 정책 고문 운영에 보시면 지금 자문수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15명이 4회 이렇게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몇 번이나 운영했었습니까? 이게 한 번 하는데 10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문수당이 4회라고 돼 4회인데 이제 뭐 위원회 개최하거나 할 때 이제 수당의 성격은 아니고요. 이제 자문료 성격으로 자문료 성격이요? 예, 이제 수시로 이제 부서에서도 자문을 구할 때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자문 수당의 성격으로 이제 지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회는 이제 그 비대면으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다 비대면으로 4회 했었습니다. 예.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 본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할 때 기준은 아니고요. 예. 이제 그 수시로 자문은 예, 받는데 그런 이제 회의 예. 사회 할 때 지급 시기는 그때 한다. 그때 그 네, 말씀인가요? 네. 지금 15분 정도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이 여기 고문으로 돼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뭐 전에 이제 정부 부처에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 또 이제 그 전문 분야에 이제 그 오랜 경륜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각종 시의 뭐 정책 현안이라든가 이런 이제 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자문을 받고 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예. 명단을 한번 다 제출. 예. 명단 한번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7페이지 이거는 이게 지금 올해 이제 3차 추경에 4천만 원 추경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이 뭐였죠? 추경으로 네, 추경에 4천 세운 거는 네. 이제 작년도 이제 혁신 평가 결과가 올해 2월에 나왔고 저희가 4년 연속으로 해서 요번에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인센티브로 아, 4천만 원 추경, 특별 교부세 네. 이제 그걸로 이제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이번에는 요구하신 것 같아요. 4,900 그 본 예산 때하고 똑같이. 여기 보면 이제 우수사례 공모해가지고 이제 시상하는 시상금들이 있고 그런 걸로 돼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지금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액을 했는데 지금 하고 이번에 좀 증액이 됐는데 이 이유는 이제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영역이 이제 새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이게 5천만 원이 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그 민간 경성 사업 경상 사업 보조 해가지고 이제 공모 사업들이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 특화 공모 사업, 뭐 가족 신중년 정책 공모 사업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신청 부진으로 그 좀 감액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예. 이거에 대한 그 지금 이제 올해 내년에도 이제 똑같은 예산이 들어오는데 예. 이거에 대한 뭐 대책이나 이 지금 신청이 저조하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해서 네. 이제 저희가 자체 심사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는데 이제 자체 심사할 때 이제 신청된 그 신청자들의 점수가 조금 미달된 부분도 있었고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신청을 안 하신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신청을 다 하고 이제 또 이제 재공모를 좀 2차 공모를 좀 해서 사업 추진도 가능했었는데 이제 공모를 하고 이제 보조 사업까지 이제 선정이 되려면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공모도 거쳐야 되다 보니까 한 3개월, 2, 3개월 이제 시간이 소요가 돼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반기가 이제 넘어가는 이제 상황이 돼가지고 오늘 요번에는 조금 부득이 이제 추진을 이제 안 한 상황이고요. 네. 이제 내년에는 이제 1월부터 이제 시작해서 바로 이제 공모 신청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바로바로 또 이제 2차 공모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이게 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추경 자료하고 이 저기 이번 예산 사업 설명 자료하고 이 집행률이 예산 집행률이 뭐 틀린데요. 이게 지금 추경 자료에 보면은 이게 42%라고 돼 있고 이 다른 것도 다 그렇더라고요. 48% 돼 있는데 다른 것들도 보면 이게 집행률이 다 틀려요. 이 추경에 있는 자료하고 이거하고 예산서하고. 이렇게 본 예산 그 준비할 때 그 기준 시점하고 마지막 추경할 때가 좀 약간 시차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근데 여기 기준은 전부 다 10월 31일로 다 써놨습니다. 아, 네, 그 양쪽 다. 부분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추경만 봤을 때는 이제 추경에 해당되는 그 예산 과목에 대한 이제 집행률로 보여지고요. 예. 이제 본 예산인 경우에는 이제 그 인구 정책 뭐 예를 들어 신중년 정책 사업에 민간 경상 보조 사업만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뭐 사무관리비나 뭐 행사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지금 보니 지금 여기 저희 그 예산 올해 23년 예산에 그 2022년도 집행률을 써놓은 거죠, 이거 이 집행률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여기 이 추경 자료에 보면 이것도 22년도에 대한 집행률인 거죠. 예, 그렇죠. 22년도 예산. 근데 이게 추경을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추경의 3페이지 네.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에는 저희가 추경에 삭감하는 예산이 민간 경상 보조 요 목만 지금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요 부분에 대한 것만 인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그게 아니죠.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죄송합니다. 예, 그거는 아 근데 네. 아니 이제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이제 본 예산 이제 그 12페이지 보면
이제 예산액 자체가 지금 1억 4,400 이제 네, 네. 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지금 예산 과목에 대한 그런 차이에 대한 그 집행률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에-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렇게 보면 첫 만남 이용권은 또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건 또 틀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예, 이거 좀 정확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집행률을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예. 자료가 틀리니까. 예. 지금 보니까 그런-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예. 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제 간부회 때도 제가 한번 간부들한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료 낸 부분이 전 자료, 지금 자료 또 타 자료와 이게 일관성이 없다.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자료를 낼 때 일단 같은 시기에 작성한 자료에 대해서는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기준점이 같아야 된다. 그렇죠. 이제 예.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를 했는데 또 여기에서도 저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숫자가 나와서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저희들이 이제 행감이나 뭘 할 때 좀 이렇게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게 좀 예, 기준이 일치가 됐으면 돼야 좋겠습니다. 예, 일치가 돼야 되는데, 되는데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네, 네.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15페이지 그 첫 만남 이용권 북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추경에 이제 3,800명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증액을 했는데 지금 저 이번에 예산에는 3,423명 또 돼 있습니다. 이거는 15페이지. 이 인원 산정 근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출생 건수를 네. 반영해서 하는 것 같은데 네. 전년도. 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도 이제 이 명수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네. 이제 본 예산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그 출생아 수를 올리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위에서 정리해가지고 데이터를 내려보내준다고 그냥 하더라고요. 일괄적으로, 그래서, 예.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추경에 담은 3,800명도 예. 이제 변경 내시가 또 바로 또 내려온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산출을 해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통보를 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16페이지 그 소송 수행 지원 보시면 여기 온라인 법률 정보 서비스 해가지고 로엠비 제공해가지고 1,610만 원 계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직원들이 지금 이용하는 사항이고요. 네. 이제 직원들이 이제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제 법률적으로도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지금 법률 정보 그 서비스라는 이 시스템이 이제 생겨가지고요. 저희는 그 주요 메뉴가 보니까 뭐 판례나 법규나 이제 해석 그리고 문헌이나 이제 이런 서식 이런 부분들을 정보 제공을 해주고 저희가 언제든지 들어가서 이제 조회가 가능하고 이제 주석 다는 것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예가 있어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이제 소송 수행할 때 이제 필요한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세월 로그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쉽게 이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금액 산출한 뭐 근거는 있으시겠? 여기 안 적혀 있어가지고 1,610만 원이라는 게 어바웃으로 잡아놓으시면 예,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여기 보면 패소 사건 소송 비용 배상 금액이 한 1억 5천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 혹시 전년도 이게 어느 정도 배상금으로 나갔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금액만 파악이 됐고요. 작년 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 정리가 안 됐을 거고 예, 21년도 뭐 22년도는 지금 그 집행한 게 1억 3,900으로 지금 올해 거는 알고 올해? 있고 작년 거는 확인이 지금 안 돼 있는데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22년도가 1억 네. 3,900 900. 정도요. 네. 배상금으로 나간 네. 게.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한 1억 5천 정도 평상 21년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가나 보네요. 그러니까 예, 이것도 한번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아, 배상금은 지금 보니까 15건, 15건. 예, 15건에 1억 3,900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건당 한 1,000만 원 이내로 되겠네요. 1,000만 원 좀 안 되게. 예, 금액상 보면은 큰 건들도 있고 네. 400에서 뭐 큰 금액은 4,500까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행감 때도 우리 김영 의원님도 지적하시고 했지만 좀 소송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중간은 아까 다 하시고 해가지고 26페이지 그 출자 출연 기간 관리에서 이제 경영실적 평가용을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매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이제 2,200 정도 예산이 했었는데 그때는 세 개 재단만 하셨나 봐요. 그리고 올해는 좀 늘었다고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예,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자료 27쪽에 보면 네, 17쪽에 보면 예, 6개 기관 5개 기관 기관장 평가는 6개고 이제 그 네. 기관 평가는 5개 예,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게 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를 같이 하는 겁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기관장 평가는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네. 해서 거기 뭐 성과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 거고 음. 기관 평가는 이제 기관 자체에 대한 그 전반적인 걸 다 평가를 하는 상. 그럼 지금 요 출연 기간 경영실적 평가 영역에는 기관 평가만 하는 거죠? 예, 기관장 평가는 별도로 하나. 별도로 기관장 평가는 별도로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5개 기관을 이제 올해부터는 다 한다는 말씀 같은데 그죠? 예, 기존에도 이제 그거를 해왔던 겁니다. 평가는. 그래? 근데 예, 했는데 지금 그 전에는 이제 2,200이었는데 올해 이제 3,300으로 증액됐는데 거기에 평가 대상 기간 확대해가지고 이 두 군데를 더 추가했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 설립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이 그 당시에는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안 한 거고요. 안 했었던 이게 거고, 로컬푸드나 이런. 예, 로컬푸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로컬 푸드재단 로컬푸드하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안 했습니다. 안에 예. 여기 지금 여기 비고에 평가 대상 기간 확대해가지고 문화재단, 로컬 푸드재단이 써 있는 거 보니까 예. 그 전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했어요? 그럼 혹시 한 게 있으면 그 자료도 한번 주시죠. 예, 이건 뭐 다시 확인해서 예, 좀 확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기관장 평가는 했고요. 예. 전체적으로 다 했고, 기관장 평가는 예, 기관 평가는 이제 이제 기준이 결산 기준이다 보니까 이제 기관 평가는 안 했었고, 이제 그 두 군데 문화재단하고 로컬푸드는 이제 내년에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각종 뭐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참석 수당 위원회들 참석 수당이 지금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이제 증액이 돼가지고 예산 편성이 다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에 이제 선출직 의원들도 이제 거기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랬을 때 비회기 때 참석하면 뭐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안 하는 무슨 근거가 있는 건가요? 관례적으로 전부 다 그래서 뭐 그간에도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이제 그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의원님들도 그냥 그런 경우 실비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 해석이 되고 있어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아마
검토를 하는 거로 지금 검토를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이제 뭐 그 해가 뭐 예산 편성 기준에 뭐 편성 운영 기준 예, 지금까지는 그 공무원하고 똑같이 그냥 저기 지급을 안 안 했던 받는 거거든요. 거, 예. 근데 저희들도 그 사건은 몰랐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지가 돼서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실국장님들도 많이 참여하시는데 지금 해당이 안 되시잖아요. 예, 그거 다 받았으면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그거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뭐 이게 비행기 때 예,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학과 30페이지에 29페이지요. 항만 활성화 지원. 여기 보시면 저희 LCL 화물 유치 인센티브가 5억 5천, 11,000 TU 해가지고 그다음에 전자 상거래 화물 인센티브도 3억 5천 정도 이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전년도에는 이게 어떤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이종 다 지급이 된 건가요? 집행 예가를 보면 지금 현재 저기 집행률로 보면 33%돼 있어 가지고 네. 여쭤보시는 것 같는데요. 네. 여기 상반기하고 하반기 그 분할해서 지급하거든요. 이제 네. 상반기는 LCL 화물유치 인센티브하고 전자상거래 화물 인센티브만 주다 보니까 33%고요. 예. 11월 말까지 그 하반기께 지급되는데 그게 12월 초에 그 일권 서류 받아갖고 정빙 자료 받아갖고 12월 중순 이후에 지급이 되거든요. 예. 집행률은 거의 95% 정도 95% 집행되고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 정도 11,000 TU 정도 이제 그 정도 10,000 TU 정도는 소화를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LCL 같은 경우는 8,000 TU가 되고요. 8,000이요. 전자 상거래 같은 경우는 6,000 TU 되는데 전자 상거래도 그렇고 LCL도 그렇고 경제 상황에 따라 부침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상황.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홍보활동 지원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지금 보안 검색 근무자가 몇 분이신 거죠? 저희들 청원 경찰 네 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 저기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구정 끝나고 나서 이제 여객이 성선할 걸로 보여지고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상반기도 좀 어렵다고 보시는데 저희들 그 급양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운영 경비에서 급양비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안검색용 급양비는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복비는 6분으로 돼 있어요? 예, 그 보안검색요원 4분 하고요.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에서 6분입니다. 아, 담당자 예, 예. 2분하고 해가지고 보안. 예. 네, 그리고 그 36페이지 그 평택 당진항 홍보 아카데미 운영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번에 이제 예산이 들어온 거였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올해 저기 미래전력관에서 주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으로 공모된 건데요. 네. 당초 1억을 신청하셨는데 제안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1억을 다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그게 저희들 그 선거법 관련해서 식비하고 교통비는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인건비하고 강사료, 홍보비, 기타 운영비 이 정도 되는데 1억은 전혀 쓸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그 50% 줄여서 5천만 원을 계산했고요. 예.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은 그 시민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평택항을 홍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취지는 좋은데 금액을 다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5천만 원 줄였고요. 주요 내용은 저기 평택항에 대한 전문 강사 강연하고 평택항 항만 안내선을 생산해서 항만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이해하고 그리고 수해 수호관 개혁을 통해서 지금 국가 안보 쪽에도 조금 보강하는 걸로 해서 5천만 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홍보 아카데미를 뭐 월 한 번씩 합니까? 뭐몇 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나요? 이거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아, 공모를 통해 가지고 민간 단체가 할 건데 예. 연간 30회로 해놨거든요. 연간 그래서 30 회요? 한 3월부터 해서 11월까지 날씨가 좀 좋은 기간에 거쳐가지고 가능한 좀 많이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초중고 학생들을 저기 참여시켜 가지고 아카데미를 하면서 이런 홍보도 하고 하는 예, 그런- 사업 제안하신 민간 단체 계획을 보면은 주민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회 추진하는 대상이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 40명 이하. 예. 그래서 전문 강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1시간 이상 하면 좀 지루하니까 강사분들을 1시간씩 해가지고 좀 내용을 좀 다채롭게 강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평택항에 대한 홍보, 뭐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 자체 솔직히 그러니까 이쪽 그 북부 쪽에 이쪽은 평택항하고 거리가 머니까 잘 모릅니다. 이렇게 듣기만 했지 여기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홍보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대외적으로도 평택항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좀 전략도 좀 세우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원래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데요.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전급법 관련해 가지고 교통비하고 식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서부 쪽에 있다 보니까 네. 오고 가는 시간이 2시간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식사 제공이나 차량 제공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제안을 해서 식비하고 교통비는 민간 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 계상해서 5천만 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좀 네. 해주세요. 지금 그러면 이거 제안한 단체가 어디죠? 이 사업 제안. 제안은 평택 당진항 발전 협의회고요. 제안했다고 이 업체 네네네. 단체가 그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운영주체 공모를 공모는 해서 따로 있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항만 안내선이 지금 이게 경기도 지금 소속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경기 평택 항만고에서 공사에서 경기도 지원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네. 보기에는 조금 시설이나 좀 미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좀 경기도나 경기 평택 항만공사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네. 보완 조치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요청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뭐 정장선 시장님께서도 이야기 한번 하셨었는데 저희가 이제 해안선이 저희 평택에 이제 존재하고 있고 항이 있고 이 전체적으로 지금 그 친수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지금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평택에서 직접 운영하는 아니면 평택이 주관이 돼 있는 어떤 이 운항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필요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 2024년도에 이제 신규 국제역 터미널로 이전되면은 네. 저희들 현역 국제역 터미널에 대해서 친수 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면서 앞쪽에 저반 시설이 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지금 경기도나 경기평택 항만공사에서 예산 지원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이 좀 부실한 상황인데 그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좀 더 나은 항만 안내선을 운영하고 내부적인 친수 시설에도 관련 시설을 정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게 저희 보관이라고 지금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가 저희 지난번에 현장 방문 때 탑승했던 그 배죠. 왜냐면은 지금 너무 노후화가 돼서 이제 뭐 경기 평택 항만 쪽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좀 제대로 되면은 이 배가 좀 더 좀 어떤 그런 현장을 둘러보는 여기 지금
30개 아카데미 운영하고 할 때에도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뭐 열악한 환경에서 이 정도 운영해 주시는 것도 고맙긴 합니다. 현재는. 그런데 좀 보다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좀 뭐 얼마라도 당겨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페이지 95페이지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해가지고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개소당 600만 원씩 해가지고 4개소를 개선 사업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이 4개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그 내년도권은 아직 선정이 안 안된 됐고요. 겁니까? 네. 금년도에 4개 중소기업체 관내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중소기업체 안에 4군데. 예, 예. 지금 이게 이제 이쪽에 이제 삼성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택배 노동 그 뭐라 그러지? 배달 노동자 이런 분들이 많고 한데 이런 노동자 휴게 시설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는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선정을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휴게 시설을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체에서 있는 노동자들이 휴게 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하니까 기업 그 시설에 대한 거를 이제 보수하는 기능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고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외의 노동자들 네. 그 무슨 뭐 저기 대리운전 기사라든가 네, 네. 택배 기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간에 휴게 공간도 사실 필요하다고 인식하에 네. 저희가 이제 매번 수요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적정한 장소 때문에 그게 이제 공공에 있는 부지에다가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부분에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장소 선정하는 데가 상당히 애로사항. 어렵고요. 네. 대부분 이제 평택역 근처라든가 그런 집중적으로 이제 동사무 동장들하고 이제 협의하면서 장소만 선정이 되면 언제든지 저희가 거기다 시설을 설치를 하는 거는 방향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같이 좀 협의를 또 하시고 이 주민센터를 또 야간에 이렇게 개방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휴게소를 정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고민 많이 좀 협의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좀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올해는 이제 선발 인원이 420명으로 돼 있네요. 돼 있고 전년도에는 378명이었나 보더라고요. 여기 뒤에 별첨자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그 공공근로 수요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 경쟁률 같은 공공근로 사업 이렇게 했을 때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게 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신청 선발이 금년에 이게 단계가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4개월씩 하다 보니까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선발 인원이 한 820명 정도였는데 820명, 신청하신 분들이 한 1,94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어요. 2배 정도. 네, 그 정도의 이제 경쟁률을 2대1 보이고 정도 있습니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자료 보면 2020년 당초 378명에서 420명으로 뒤에 그 선출력 별첨자에 보면 비고 증감 사유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인원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네요. 그 페이지 97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근데
아, 산출내역에 예, 맞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근거에 아니 비고에 증감사유 해가지고 당초에는 2020년 당초에는 378명이었고 아, 예, 그런. 이게 당초에 이렇게 하고 추경을 해서 더 예, 예, 예. 늘어났다는 그런 예, 얘기인가요? 예. 추경에 또 10억 정도도 작년에 세웠으니까 그러면서 더 늘어났다 그 말씀인가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좀 늘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그 자료상으로는 이제 추경 때 더 증가해서 했다라는 건 아니고 예. 금년에는 378명인데 예.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의미로 이제 보시면 예,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최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최중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주 질문들을 쭉 주셔서 저도 겹치지 않은 것들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쭙고 싶으면 이게 그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이제 그 행정의 수반이라고 하는 시장님의 정책 방향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이제 민서 8기가 시작이 되었고 첫 번째 예산이고 여기에 따라서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그 평택시 전체 예산을 이제 그 틀을 짜시는 분이니 좀 여쭙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서 8기 첫 번째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역점에 두었던 분야는 그리고 어떤 것을 좀 두드러지게 편성하고자 하였는가에 대한 것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예산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이제 특별하게 포함해서 이제 2조 7천억 정도 되고 일반에게는 이제 2조 2천 정도 되는데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시의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뭐 한 3천억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예산을 이제 배분 편성을 할 때는 일단 제가 제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생 경제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제 비중을 둬야 되고 또 거기에 같이 연관해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핀 예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야 될 어떤 그 투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중을 두고 이제 편성을 했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이제 그 시장님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하고 할 수 있게끔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산이 집행되고 또 하나가 이제 조직을 갖추고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시정연설을 이제 꼼꼼히 보고 그리고 조직 개편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청년 정책과를 만드시려시는 노력 그리고 그 미래 전략 산업을 이제 주관하는 과를 신설하려고 하시는 것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기획실에 있는 청년 정책과를 이제 신설하는 과정에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의아했던 것은 청년 정책 관련돼서 예산이 별로 없는 것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물론 이제 청년 정책과가 신설이 되면 이제 추경이나 이런 것도 사업 꼭지들을 이제 팀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그 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땡겨져 오기도 하겠지만 뭐 추경으로 세우시려나 이런 고민들이 좀 들으셨는데 그만큼 이제 청년에 대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과 이제 예산들이
지금 기존의 예산에도 별로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복지 쪽에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년 정책과 관련된 것이 많이 없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네, 향후 뭐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지. 네, 아직까지는 뭐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청년만 딱 떼서 이렇게 접근하는 예산이 크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청년 지원센터가 이제 개소화돼서 운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청년 팀 하나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사업을 구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청년 정책과가 이제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좀 폭넓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분야는 더 커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현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좀 사이즈는 작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지원을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이 좀 사이즈가 작아서 시장님께서도 이제 그런 그 좀 역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를 신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좀 윤택해질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그 9페이지 오면 평택도시공사 150억 자본금 추가 출자를 희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최근에 추가로 출자가 자본금 출자가 된 게 언제죠? 현물 출자는 이제 그 설립할 때 30억 네, 설립 자금으로 했고 그 외에는 다 이제 현물로 네. 지금 출자를 한 상황이고요. 가장 최근에 그 브레인시티나 이제 평택호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뭐 작년인가 지지난해인가 그때 현물 출자로 좀 한 거고요. 현금 증자는 이번에 처음 2019년 12월 17일 날 450몇 억 자본금 증가 출자를 한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그 현물로 환가액이 이제 그죠. 현물로 출자하신 걸로. 예, 예. 근데 이번에는 현물이 아니라 자본금 예, 현금으로. 현금으로 출자를 예. 하시는 거죠. 네, 이제 공사에 이거를 계속 자본금을 투여를 하는 게 이제 꼼꼼하게 이제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경영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게 자본금이 들어가서 인건비로는 쓰이지 않겠는지 운영비로는 따로 쓰이지 않겠는지 정말 그 사업의 목적 사업에 맞게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걸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깊이 있게 지금 살펴보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실장님께서 뭐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뭐 고민하고 계시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언제까지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어느 정도나 돼야 이제 자본금 투여를 금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업이 계속 커지긴 하겠지만 잘못하면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증자하는 거는 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돼서 그거를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그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증자를 하게 된 거고요. 또 이번 증자를 하면서는 이 특별한 용도가 이제 완료가 되면 2026년 정도 되면 그거에 대한 그 배당 수익으로 해서 이제 이걸 회수를.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라는 그 판단까지 하고서 이제 그 추가 출자를 한 거고요. 또 어디까지 우리 증자를 해야 되냐는 그 시점은 사실상은 뭐 정해진 시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자생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경영공시를 보니까 나 등급을 받으셔서 되게 이렇게 잘 받았다라고 이제 막 보도자료도 내고 그러셔서 그래도 안심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보면 부채 비율이 이제 이렇게 10% 이상 늘고 자기 자본 비율은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떨어지고 있고 직원 1인당 인건비는 오르는데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니까 이거 자본금을 계속 부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이제 이 사업을 당장 이제 평택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안 되면 계속 자본금을 투자를 해서 해결해 나가고 해야 되는 이 방식이 맞는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이 좀 들긴 합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택호의 그 보상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브랜시티의 산단의 이제 그 분양 시점이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제 분양 수입이 좀 이제 지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조달 유동성이 이제 조금 일시적으로 좀 이제 부족한 상황이 돼서 그래서 증자를 하게 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회수 방안까지 같이 상의를 해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히 이게 또 산업건설위원회랑 또 연관이 돼 있고 막 그래서 저희가 자본금을 또 다루긴 하지만 경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또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그 사업 설명서 3페이지인데요. 이거 지난번 그 결산할 때인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의원 상해보상금이 시의회에서 심의가 안 되고 이제 부시장님이 심의를 하시는 체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인사권 독립이 되어 있지만 이제 재정 독립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심의를 의회에서 그러니까는 의원들이 다치거나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의 지원되는 금액인 것 같은데 이런 체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인사권 독립은 되어 있는데 시의원들이 다친 것을 부시장님이 심사해서 지급하는 거의 체계가 조금 어찌 좀 불합리하게 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들고 예산도 나아가서는 예산 독립이 안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예산도 이제 분리될 수 있는 사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목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아까 4페이지입니다. 이제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책 고문님들 계시잖아요. 명단은 주시기로 하셨고 이제 어떤 고문, 어떤 자문들을 해주세요? 이게 뭐 페이퍼로 이제 뭐 어떤 현안에 대해서 뭐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구두로 그냥 뭐 이건 이렇지 않겠어, 저렇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후자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정부 부처와 이제 어떤 협의하는 과정에 거기에 중간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해주시는 해주시거나. 부분.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은 뭐 계량화할 수도 있고 문서화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의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시는 거고요. 또 근데 어떤 분들은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영어 역할을 좀 안 해주시는 분도 계실 텐데 똑같이 이제 어떤 모임이 개최가 되면 그때 똑같이 이제 100만 원의 수당은 아니지만 이제 컨설팅 뭐 이런 조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100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시점에 따라서 이제 특정 분야에 계신 분이 더 필요할 때가 있고 또 그 시점에는 다른 부분들은 또 그 역할이 좀 당장에 필요하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계속 장래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거는 또 같이 또 회의를 하고 이렇게도 하니까 이제 이 공유적인 측면도 있고 미래적인 측면 같이 이제 고려를 해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정책 고문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뭐 매번 저희가 너무 이제 협소하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큰 아니 뭐 틀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예, 부분도 예.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떤 장래적으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꼭 필요한 부분에서 그분들이 또 큰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또 대비해서 좀 해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도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 기준이 아니라 이제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드려야 되는 금액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들어서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저희 의원님들끼리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니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게 그분들의 역할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역할들이라면 혹시 뭐 변호사법 위반이나 어떤 김영란법 위반의 어떤 여지나 소지는 없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압력이나 아니면 또그 역할 그렇게는 아닌 거고요. 또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뭐 해주는 거지 뭐 일반적으로 뭐 알선 뭐 이런 그 개념의 접근은 아니라고 저는. 예,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정권이 또 정부가 이제 그 바뀌면서
미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하여튼 뭐 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적절한 선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모든 페이지를 제가 다 하진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앞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5페이지는 그 사회단체에서 지역발전 정책 활동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어떤 한 개 사회단체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같이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요거는 한 개 단체. 한 개. 그러면은 작년과 재작년은 어떤 단체가 받으셨었죠? 같은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명이 뭘? 평택발전 협의회라고. 예. 정말요? 알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 브랜드 강화 사업. 도시 항만 경제실 이외에 도시 브랜드 강화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모든 부처가 이제 도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제 브랜드를 강화하는 부처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고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기획실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평택시 위상에 맞는 브랜드를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서체를 만들기로 하신 것 같은데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데 첫 번째 사업으로 이제 서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신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요게 첫 번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아, 네. 이 부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지금 부서별로도 보면 이제 도시 브랜드가에 대해서 이제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홍보라든가 아니면 개선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첫 번째로 이거를 시도한 건 아니랍니다. 그 저희가 소통 홍보관에서 만든 이제 이모티콘 관련돼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모티콘을 나눠주는데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한 달 이상 못 쓰게 하더라고요. 한 달이 있으면 이제 그 다운받았던 이모티콘이 없어지는데 예. 여기 보니까는 서체를 만드셔서 개발 후 시민들께 무료 배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가능한 문제일까요?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서체를 그러니까 완전 공개해서 이제 뭐 쓰고 있긴 한 것 예, 같은데. 우리도 시 홈페이지에 그 다 게시를 해서 지금도 시에서 한 거를 시민들이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어떤 이걸 갖다가 뭐 일반 불특정 다수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오픈한 상태에서 활용하는 거는 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카톡이랑은 좀 다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오픈 해서 뭐 소스로 제공하는 넣으면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픈돼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 이모티콘하고 해서 법적으로 정확히 어떤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예, 그건 네,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게 진행하시는데 깔끔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14페이지의 인생 이모작 사업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요. 이게 인생 이모작 사업이 조금 이렇게 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계획이 서서 쭉 가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이렇게 이분들이 오시기가 좀 편한 곳에 있었으면 그리고 그분들이 더 많이 계신 곳에 있었으면 그래서 아파트 인근이나 이런 곳에 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주변에 있었으면 이러한 여건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셨을 텐데 지역을 보니까 위치를 보니까 평택역 앞에 상가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다라고 해서 거기 이제 다른 사업들과 같이 이제 구비가 돼서 1, 2층은 다른 과가 쓰고 3, 4층을 이제 저희가 쓰는 것으로 구비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이 사업이 잘 돼서 북부 지역에도
이제 사업이 좀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뭐 안중 지역이나 이런 데도 좀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프로그램 운영을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나요? 아니면 기관 위탁을 주셔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은 검토 상인 거고 이제 건립이 내년 준공이 12월입니다. 이제 그 안에 이제 내년 중에는 이제 조례상에는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 위탁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네. 해서 현재 계획은 시점에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민간 위탁을 해서 전문가가 운영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위치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도시재생 사업의 이제 그 축에서 같이 가는 부분이 하나 또 있고 이제 그 위치적으로 보면 또 유동성 인구 유동성이 되게 큰 지역이기 때문에 밀집 지역은 아니지만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아서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고려가 됐다라고 봅니다. 평택역을 끼고 있고 모든 네. 평택의 모든 버스가 이제 다니는 예. 곳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일을 하면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그 팀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을 좀 듣고 생각이 났던 것이 1, 2층과 3, 4층이 분리돼서 이제 각과가 쓰고 있는데 제가 그 산업건설위원회 쪽 자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도시재생 쪽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1, 2층과 3, 4층의 내용을 보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중복되는 것보다 이 룸의 배정에 있어서 약간 서로 같이 활용하면 될 문제인데 여기도 회의실이 있고 3층에도 회의실이 있고 약간 이럴 것 같아서 이렇게 병합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 필요해서 수요가 충분하면은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하겠지만 좀 고민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좀 지금은 들었습니다. 공유적 은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항만 수상카입니다. 네. 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